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돈과 그리고 이 기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된 거고, 돈이 일부 생겼다. 그럼 이걸 어디에 돈을 써야 될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수익률이 낮은 상품은 한 10%대부터 진짜요? 0%에서 가장 높은 거는 10%까지. 괜찮은데요? 다양해요. 꽤 괜찮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WWF와 함께하는 그린터뷰 시즌2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돈이라는 거랑 환경이라는 거랑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바로 금융 분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제 경제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경제가 몸이라면 금융은 바로 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이 몸이 잘 돌아갈 수 있으려면 이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금융하고 환경의 연결고리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루트에너지의 윤태환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루트에너지하고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트에너지를 창업하고 지금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윤태환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전에 이 루트에너지를 창업을 했고요. 저희 회사의 미션은 누구나 쉽게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 혹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거기에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에너지를 통해서 그걸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금알못이라고 해서 금융을 모르는 사람. 네. 전혀 금융 투자와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저는 순수하게 전기 엔지니어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과 그리고 이 기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결국 금융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한 돈이 일부 생겼다, 100만 원, 200만 원 생겼다, 그럼 이걸 어디에 돈을 써야 될까? 이왕이면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이 기후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생활인이다 보니까 내 돈이 잘 굴러가서 이게 재무적으로 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원래 본인이 이제 전기 쪽 공학을 하셨는데 뭐 직접 뭐 개발을 해볼 수 있고 뭐 맞습니다. 거기서 또 일을 해볼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꼭 이 금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 약간 깨달은 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이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것이 대중화가 돼 있어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전기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전기를 무조건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전기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탄도 섞여 있고, LNG도 섞여 있고, 원자력도 섞여 있고, 다 우리의 가치에 좀 반하는, 저 개인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에너지원도 섞여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권들이 국민들, 또 시민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엔지니어로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대중화 그리고 금융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업에서 또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뭐 물론 출발점이 다르지만 근데 뭐 많이 바뀌고 있나요? 막 굉장히 많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뭐 어떤 상태예요? 지금 보시기에는? 제가 창업한 지 이제 10년 되었는데 그 10년 동안 봤을 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에 들어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전기 요금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전기 요금이 굉장히 우리가 쓰는 요금은 저렴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기의 원가가 점점 비싸지는 겁니다. 화석연료 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고 네. 그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실물 경제로 오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아리백이다, 뭐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을 했을 때, 기업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어떤 더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거나 혹은 그걸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구매 정책에서 불리한 디스어드밴티지를 줘서 기업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구매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규제 이슈가 동시에 돼서 한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탄소를 저감하고 싶으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변곡점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빙하가 녹고 우리 생태계가 줄어들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우리 아빠의 직업이 그리고 우리 엄마의 직장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 경제가 바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사실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이런 걸 미리 준비했었으면 지금 이러한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10년 동안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저는 지난 10년을 평가하자면 조금 아쉽다. 변화가 크게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훨씬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는 선택은 없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그러면 이런 거에 좀 많은 기대를 좀 걸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생에너지 주력으로 이렇게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사업 모델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설명하면 저희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발전소를 하나 만들면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이런 공기업들에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네. 그 건물에 임차인이 공기업이 들어왔는데 20년 동안 임차료를 한 번에 고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 그러네요. 공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또 임대인을 새로 구할 필요도 없는 네. 거고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했을 때 더 많은 안정적인 높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럼 이걸 금융상품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왜 연기금이나 기관투자들만 이걸 하고 있는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대중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저희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말고도 전기차 충전 설비에도 일반 개인들이 투자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그 포트폴리오를 넓혀 나가고 있어요. 개개인들이 이제 루트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가장 수익률이 낮은 상품은 한 7%대부터 연 진짜요? 7%에서 가장 높은 거는 15.5%까지. 괜찮은데요? 다양해요. 꽤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네. 한 번 투자하신 분들은 7번, 10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한 번 또 안 해본 분은 있는데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는. 네, 그게 네. 좋죠. 왜냐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아직은 재생에너지 하면은 아직은 조금 갭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자연 보전에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자연 보전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흔히들 이 네.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는 어보이디드 에미션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화석연료를 그만큼 쓸 것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했다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네.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글로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5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500만 원이 이 전체 발전량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를 저희가 수치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만큼을 저희는 말씀드린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배출 개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개인이 그 투자로 인해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그 사이트 내에서 개인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보이는군요. 네. 그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한 만큼이 이만큼이다 하는 맞습니다. 이런 게 보이는군요. 네.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이제 온실가스 감축 기여분이 훨씬 더 커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진짜 뭐 변화를 만들고 싶었을 때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더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남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지속 가능한 어떤 금융업을 대한민국에서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해야 되는 게 뭔지, 그 본인이 보셨을 때, 대표님이 보셨을 때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이 얼마나 많은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대로 측정되고 검증되었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엔 투자라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잘 담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이 투자를 하는 과정, 투자를 하는 대상 자체에서 뭔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비도덕적인 어떤 이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안전하게 안전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항상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한 지금까지 300개가 넘는 발전소에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실제로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더 연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갑자기 비가 갑자기 한 달 동안 내리거나 갑자기 그 모듈 태양광 모듈을 사기로 했는데 그게 한 3달 뒤에 비행기로 날아온다던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민원이 생겨서 갑자기 공사가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의도치 않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느냐. 사실 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책임을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금융회사로서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건 다 자기만의 역할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공사라든지 아니면 무역이라든지 기후이변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나 이렇게 기업이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고정 가격으로 구매해 주느냐 그 정책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잘 지켜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 변수에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보험 상품의 설계라든가 보험 상품도 정부가 관여해서 만들면 훨씬 더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타이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이 설치되는 지역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물에 잠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보험사들이 그걸 리스크를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장기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까지는 완전히 고려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잠재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검토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루트 에너지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큰 그림이 뭐예요? 저희는 10년 이내에 적어도 우리 국민의 10% 500만 명 정도가 재생에너지 혹은 이런 저탄소 어떤 솔루션들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가는 그런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5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 변화에 동참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성인 전부 다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 정치인들도 좌우 없이 환경에 친화적인 혹은 기후에 친화적인 정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바뀌면 정부도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측 가능해지는 거예요. 독일 정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20, 30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하게 이 에너지 정책을 똑같이 실현을 하니까 산업에서 기업들은 더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보게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거. 음. 그렇게 500만 명 정도가 10년 이내에 만들어지는 것.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꼭 이룰 수 있도록 많이들 여러분이 이제 찾아오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금융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좀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그 덤으로 이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 네.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 이런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했을 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주제는 이제 환경과 금융이다 보니까 저희 루트에너지는 10,000원부터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커피 2잔만, 3잔만 아껴도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시작부터 좀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만드는데 동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금융으로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 가면 저는 반드시 큰 변화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린 인터뷰에서 루트 에너지의 윤태환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금융을 통해서 자연 파괴를 막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재택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많으실 테니까 한번 이제 댓글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린터뷰에서 다음 편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